1과목입니다.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고 누구나 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작이 가장 중요한 이 시기입니다. 이 과목은요, 첫 번째 과목이자 만점의 과목입니다. 왜 만점의 과목이냐? 시작이 만점이야만이 마지막도 만점입니다. 수능을 본 수험생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 수능에 몇 개 틀렸나 그러니까 자기는 한 개 틀렸을지 아니면 모두 맞았을지 그럽니다. 우리도 시험 친 후에 몇 개 틀렸냐 그러면 한 개도 안 틀렸다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카페에 수강생의 합격 글을 읽어보면 만점짜리 수강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100점이 아닌 만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우리 산업안전관리론은 1과목이자 차프터 1입니다. 우리는 1번을 좋아하잖아요. 앞에서 시작하는 1번을 좋아하는데요. 어떤 분은 백, 넘버, 등번호도 1번을 가지고 돈 내고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번이 앞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보건관리호 개요가 바로 1장입니다. 왜 1장을 붙였냐고요? 저가 1장을 붙이고 싶어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제수의 학문적 의견이 아니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 기준에 의한 NCS에 의해서 이번 시험은 이렇게 출제를 할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야만이 우리 수강생이 만점 맞을 것이라는 일종의 약속 아닌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바로 중점 학습 내용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어떤 책에도 중점 학습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오면요, 중점 학습 내용이 있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학 강단에서도 꼭 중점 학습 내용을 저 책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공업고등학교 안전교재에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업고등학교 나오신 분이 있다면 그 안전교재가 바로 정제수가 집필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중점학습 내용은 이번 1장에 이런 문제,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시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시험 나오니까 이렇게 공부하자 이런 겁니다. 우리 전쟁을 한다든지 함께 가자는 게 뭐야? 워킹 투게더.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사는데 우리는 합격으로 함께 모시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세상에 원래요, 인류 문명은 약 75만 년 전이라 그럽니다. 이때 사람과 비슷한 뭐예요? 유인원이 출현했답니다. 고대를 거쳐 중세에 이르기까지 문명은 오늘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완만히 진행되고 있었으면 1711년이죠. 아마도 이때가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을 시작을 하여 우리는 서로 잘 살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발전을 하여 이제는 오로지 대량 생산 체제에서 자동화,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는데 실제 지금은 정보화, 자동화가 지났습니다.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AI 시대가 있는가 반면 아직도 우리는 중공업 시대에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수작업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 1장은요, 내용을 요약한다면 안전관리를 하는 목적입니다. 제가 OT에서 강조했습니다. 왜 우리는 안전관리를 해야 하면 어떻게 하면 합격할 것인가? 우리는 의문사를 붙였습니다. 바로 중요성, 역사 등에 관련된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기초 지식을 학습하도록 하였으면 지금 여러분의 시험에 출제되는 중심적인 내용은요, 5개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소단원 5개를 구성한 이유는 바로 출제 기준의 이번 출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소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강의도 제가 소단원 중심으로 이번 일장은 5개 강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안정화 생산이에요. 그 처음이 안정화 생산인데요. 안정화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역시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를 왜 하는지 또 왜 하느냐. 바로 이거는 시험에 출제되니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입니다. 안전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법도 제1조는 목적입니다. 2조는 용어 정의입니다. 여러분 동창회라든지 개모임을 해도 개치기를 만들 때도 1조는 목적이어야 하고 2조는 용어 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다?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무식하지만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부한다면 안전 자격 기사는 틀림없이 따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수준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를 공부합니다. 이 내용 역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제1호는 세 번째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제1호는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웹스터 사전이라든지 학자들의 안전관리 이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정말 재해가 없어야 되는데요. 바로 재해가 있기 때문에 무재해 운동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안전활동기법입니다. 안전활동기법은 무재해에 대한 내용으로 안전활동기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야, 5개 장으로 5개만 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 바로 이것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보너스입니다. 안전 관련 역사는요, 사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 아버지가 누구며 너 어머니가 누구냐 알듯이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역사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안전관리하는 목적은 본단원에 가기 전에 왜 하냐 그랬더니 안전관리하는 목적은 여러분 OT를 잘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첫째, 건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건강했으면 오래 살아야 장수하고 건강과 장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부자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부자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은요. 순수한 정제수의 학문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은 나보다 먼저 가신 분들의 내용을 창조하고 또는 내용을 제가 참고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정의는요.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건강이 뭐냐 그랬더니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건강이지만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간관계가 원만한 것을 건강의 정의라 그럽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건강이란요. 질병이 없고 몸뚱아리 건강한 것은 틀림없이 건강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사람이면 뭔 냄새가 나야 된다? 사람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사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안전 강의를 하면서요. 어디에 기업에서도요. 제가 S그룹, K그룹, 그뿐 아닙니다. H그룹. 제가 대기업만 100여 군데 이상 강의를 하면서 안전이라는 것은요. 바로 건강이라는 걸 엄청 강조하는데 건강이라는 것은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합니다. 사람이 무슨 냄새가 나야 된다? 사람 냄새가 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자격증을 따는 목적은 건강과 장수와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하셔야 합니다. 또 건강하신 다음에 어떻게? 정말 백수하셔야 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남보다 이러면 또 경쟁이 되나? 그래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요. 우리 안전관리하는 목적은 건강, 장수, 부자입니다. 그러나 뭐다? 첫째, 건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요. 그래요. 드디어 안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는 내용,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합니다. 안전이 뭐냐 그랬더니요. 사전에도요. 학문으로도요. 동양에서도요. 서양에서도 다 합니다. 왜 또 네 가지만 하냐 이래요. 야, 시험에도 1, 2, 3, 400개 안 나오는데 5개 뭐 할 거냐고. 그래서 4개만 하는 거예요. 답은 몇 번이냐 그래요. 이번 문제는요. 제가 답은 1번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선 사전입니다. 사전에는 안전이 뭐냐. 위험하지 않는 것,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한 상태가 안전입니다. 드디어 학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야? 학문적인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물리적으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조건이나 상태다.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긴데 어떻게 기억하냐. 그래 내가 짧게 바로 하겠다. 안전이 뭐냐 하면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이거야.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다음 중 안전을 가장 잘 정의한 것은 그러면 답이 몇 번? 1번이라고 그랬어요. 1번. 이것이 바로 요사이 여러분 말한 CBT의 시험에도 들어가 있고 문제은행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1번이고 문제은행 안 되는 이 책임질게. 바로 이런 것이 출제된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모든 강의는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 동양적입니다. 동양은 역시요. 한문, 예의와 윤리와 도덕을 강조합니다. 안전은 바로 편안한 안자입니다. 그러니까 집택다에다가 계집 여자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여자가 집에 있다는 뜻으로 안정을 뜻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요. 남녀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뭘 한다?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안정을 뜻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안 사람 바꿔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입니다. 완전합니다. 바로 이거는요. 그 임금궁 또는 칙궁이랍니다. 그 다음에 왕입니다. 왕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바로 왕궐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이 궁궐에 앉아 위엄을 갖추고 있는 상태로 질서 유지를 뜻하는 건데 우리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에 비행기 타고 자주 다니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외교를 하기 위해 그러나 자주 다님으로써 별로 나라는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여러분 회사도 그렇잖아. 사장이 있는 거와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드디어요. 여러분 서양에는요. 이놈들이요. 한수 지혜로웠다 그래나 한수 높아요. 왜냐하면 세이프티를요. 바로 영어 앞에 숫자를 따서 세이프티 이렇게 6개까지 단계를 했더라고. 뭐냐 그러니까 세이프티는 슈퍼바이스라고 해서 관리 감독 또는 관찰 이런 거죠. 원래 슈퍼바이스는요. 부대통령 이런 말이에요. 회사에도 부사장을 슈퍼바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슈퍼요. 바이스. 두 번째라 2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기사를 따서 안전자격증을 가지면 안전관리자가 되잖아요. 안전관리자가 되시면 바로 여러분 어떻게 근로자 신분에서 사용자 신분을 바뀌어봅니다. 이것이 꼭 좋은 일만 아니지만 그 정도로 대단한 자격증이 안전자격증이다. 그 다음에 S, 그 다음 A, 에티튜드라 그래요. 에티튜드는 태도입니다. 우리 교육에도 3단계가 있어요. 1단계를 지식교육, 2단계가 기능교육, 3단계가 태도교육이라 그래요. 태도교육은요. 3단계 중에 가장 중요하고 나 몸 자체를 습관화시키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리고 이것도 영어로 해도요. 우리 영어가 A부터 Z까지 1, 2, 3, 4 붙이면 얘가 몇 번이냐 하면 26번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태도라는 말은 100점이 딱 나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몇 점짜리 인생을 살아야 돼?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요. 여기 3번째를 가야 되는군요. 3번째는 뭐냐면 팩트입니다. 사실대로 현상 파악이죠. 그 다음에 E는요. 이베레이션 그래가지고 평가 분석 또는 대책 수립입니다. T는 트레이닝 훈련 될 때까지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 네가 주인이 되라 이 말이죠. You are the owner.
역시 오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인과 오너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안전이라는 것은 사전, 그 다음에 학문, 동양, 서양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적의 결론은 뭐다? 위험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1, 2, 3, 4주 몇 번 나와? 1번으로 나와. 그래 요사이 우리 시험 보는 CBT에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고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책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그렇다면요.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안전과 생산에서요. 세이프티 매니지먼트라고 돼. 안전관리가 뭐냐 그렇게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재산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 비능률적 요소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했어요. 근데 여기 왜 색깔로 이래나 하면 실제 이 전체를 다 할 필요 없다. 요것만 하자. 안전관리가 뭐냐고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든 활동이다. 바로 안전관리 재해로 뭘 보호한다?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이것이 중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라이프 사이클에서도 인간의 생명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건강과 뭐예요? 인간의 생명은 장수잖아요. 건강. 우리는 건강 이야기를 했죠. 장수.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얼마 살아야 돼? 100살까지 살자. 요 사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수인생이라고 그래요. 백수인생. 100살까지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과 뭘 보호한다고? 재산을 보호한다. 재산을 다른 말로 하면 뭐요? 바로 돈이죠. 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OT 때도 했어요. 우리는 사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요사이 돈 없으면 안 돼요. 돈 벌어야 합니다. 왜 자격증 따려고 여러분 돈도 투자해, 시간도 투자해, 몸도 투자해. 왜 해? 바로 돈 벌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백수예요. 어떻게 하자? 100억만 벌자. 부동산 하지 말고 순수히 100억입니다. 100억은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100억을 벌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겁니다. 100억 못 벌면 어때? 바로 꿈이라도 좀 꾸자. 우리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꿈은요. 참 뭐라 그래? 잠은 새우잠을 찾으라도 쪼그려가지고 꿈은 원대한 고래 꿈을 꾸자 그랬잖아요. 꿈이라도 꾸자. 그래서 우리는 안전관리하는 목적은 건강과 장수와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발 활동을 가지고 뭐라 그런다? 안전관리를 한다. 기억을 합니다. 요 문제는요.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안전관리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이것도 2번으로 주로 들어있어요. 2번.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인 체계적인 재발 활동을 뭐라 그러면 답이 안전관리다. 그럼 두 가지로 나오겠죠. 이것도 2번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고 4번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다.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요. 드디어 안전관리하는 목적 사실 다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안전이 가치입니다. 안전관리하는 목적은 건강과 장수와 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제 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가끔씩 나옵니다. 안전의 목적은요. 다른 말로 하면 시험 문제 안전의 가치가 아닌 것은 가치는 뭐예요? 값어치라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수도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가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안전의 가치. 왜 하냐 그러니까 인명의 존중이에요. 인도주의 실현입니다. 우리나라 건국 이념도 바로 인명의 존중, 인도주의 실현을 하면 우리는 건국 이념이 인간 존중입니다. 인간 존중, 인내천의 사상이죠. 안전에도 인명의 존중, 인도주의 실현입니다. 둘째는요. 사회 복지를 증진하게 합니다. 모두가 다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는 안전관리의 목적이다. 땡땡이 안전의 가치입니다. 그 다음 셋째, 생산성의 향상이에요. 정말 일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는 만큼 이익도 나야 된다. 이런 게 생산성의 향상이죠. 넷째입니다. 경제성의 향상입니다. 나라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옛날은 뒤에 나오겠지만 옛날은요. 누가 뭐라 해도 뭐냐 그러면 생산이 제일이었는데 1906년에 요거는 이제 하이니아그 게리를 꼬가는 아이 1906년경에 미국에 있는 철강 회사 회장님께서 안전제의를 강조했어요. 그럼 우선 여기 이제 뒤에 그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게리인데 미국의 시험에 출제된다. 게리는 시험에 출제 이것도 몇 번? 1번이에요. 1번.
그러면 옛날은요, 뭐니 뭐니 해도 생산이 제1이에요. 그 다음 품질이 제2였어요. 많이 만들었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똑바르게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제2입니다. 마지막에 안전이 제3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애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명만 맞히면 그 집안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품질 제2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은 어떻게? 제3으로 하자.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 낳아봤자 죽어보면 끝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바로 야, 오늘 또 바로 뭐 여러분도 뭐요? 안전이 제일이고 역시 안전한 다음에 품질하자. 품질한 다음에 생산하자.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안전제일. 그래서 답이 계리인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역시 안전제일, 품질제일, 생산제3 이런 순서가 오늘인데 그분을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1906년 세계 제1의 제철회사인 미국 제강회사의 게리 사장의 시책으로 안전제일이 시작되었다고. 어떻게 질문할 거냐? 안전제일을 최초로 창조해. 나는 창조라 그래.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고 이런 물으면 답이 뭐다? 게리 1번 게리. 바로 게리는요. 바로 어쩌면 대통령 의장이고요. 바로 이분이 바로 게리 회장님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전제일을 이야기하신 분 그럼 누가? 게리. 시험에 나온다. 몇 번? 1번이다. 엄지손가락을 제가 올렸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특히 세하에서 출간한 교재는 반드시 책 자체에 이게 중앙이에요. 있으면 좌우측에 합격 날개를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요게요. 요게 합격 날개를 만들어 두어서 바로 여러분 CBT 시험에 대비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합격 나오는 문제 꼭 아셔야 될 문제 그런 내용으로 구성한 것이 좌측과 우측 합격 날개입니다. 우리 하늘 나는 새도 뭐가 있어야 돼? 날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날개. 그래서 보겠습니다. 안전자격증 합격해야 하는 이유자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우선 우리는 건강을 첫째, 장수, 그 다음에 부자 되기입니다. 그래서 몇 수까지 한다? 100수까지 우리는 100억을 벌 바로 뭘 만드는 거예요? 100수와 100억의 프로젝트를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요, 우리 대학에서는 100억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는요, 우리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 사실 이 내용은 여기 나오는 합격 예측의 재난이니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런 것은 실제 시험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난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래서 안전자격증을 따면 재난이 뭐고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가 제가 좌우 합격 날개에 넣어놓은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재난이 뭐냐면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걸 재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연적인 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항사, 조류, 그 다음에 이런 걸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자연재난이라고 그러고 사회재난은요, 화재, 붕괴, 폭발, 인위적인 재해를 사회재난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온다, 안 난다?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준이 있는 안전관리자로서 참고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은요, 역시 안전제일의 역사적 기원을 조금 이제, 수준인데 길게 좀 해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역시 게리 씨의 시책이라는 것은 요거는 안전제일을 창조하신 분, 혹은 말씀하신 게리가 1번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 역시 그랬어요. 미국이요. 역시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다. 또 무력적이라든지 뭐든지 최고 강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항상 생산에 앞서 안전을 먼저 safety first 생각해야 한다고 했고 유럽에서는 생산에 반드시 안전을 포함한 production with safety라고 쉽게 한다고 했으며 현재는요. 안전 작업 safety production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전과 생산은 수레의 양바퀴와 같다가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다. 반드시 바퀴가 두 개인데 한쪽이 펑크가 나버리면 어떻게? 쓰러지죠. 그래서 반드시 수레에 두 바퀴가 바로
안전과 생산에 대해 생각하시면 되겠고, 결론은 안전제를 말씀하시고 최초로 이야기하신 분은 캐리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녹십자의 기원입니다. 우리 요것도 시험에 나오잖아. 안전보건표지인데 녹십자는요, 사실 이렇게 됐죠. 이 녹십자는 기원이, 이거는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녹십자가 뭐냐면, 녹십자라는 것은 안전운동의 상징적 표시에, 저도 이렇게 뭐 배지를 이렇게 하나 달았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런 것도 제가 이렇게 지금 이게 뭐죠? 바로 여러분에게 가급적 상징적으로 뭔가 표현해 주기 쉽고, 제가 이 명찰은 뭐냐 그러면 이게 HRD라 그래가지고 제가 대한민국 산업 현장 교수 만들어줘가지고 이것도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한번 모양을 내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운동 상징적 표시면 안전운동의 근본이 바로 녹십자 그 기원입니다. 녹십자는요, 멋지잖아요. 서양에는 뭘 나타내? 인애를 나타내고 있어요. 인애. 인애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인애라는 것은, 야, 나 너 사랑하니까 너도 나 사랑을 해라. 그러면 서로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사고가 나면 다치지 마라 이런 뜻도 맞지만은, 나도 첫째 안 다치는 거 이기적입니다. 너도 다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뭐요? 나를 사랑하는 뭐가 있어야 돼?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또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도 있지만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요. 나는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누가 존중해 주겠어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바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존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요, 복과 덕을 의미하면, 야, 멋진 것 같아. 우리는요, 사람들이 복 받으라 그러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이름 뭐요? 저 이름은 진짜 재수 있는 남자 정재수죠. 뭐냐 그러면 정이잖아요. 진짜잖아. 재수. 이 방에도 오늘 뭐가 있다? 재수가 있다.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그래, 그 머리도 하얗신 분 그 말씀하시는 게 뭐가 정말 재수 있게 하더라. 얼굴만 생각해도 답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그래서 우리 행동이 뭐 생각하기 앞서 뚝뚝뚝 하는데 CBT에서나 또 지필고사에나 짚으니까 짚히는 대로 뭐가 나와? 바로 답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바로 동양에서는 복과 덕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 동양에서는요, 우리 정월 초하는 날 세배를 하잖아. 세배하고 또는 여러분 또 악수 나눌 때 건강할 새해에 덕담을 해. 건강해라, 부자 되라, 장수해라, 오래 살아라. 다 뭐? 돈 많이 벌어라. 전부 다 뭐 해? 안전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다? 바로 복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월 초하는 날 TV를 딱 틀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TV에서 그 젊은 남자아이나 여자아이 또는 뭐 나이 드신 분도 나올 수 있겠죠. 양손을 잡고 부부라도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큰절 올립니다. 바로 우리는 안전 녹십자의 기원은 바로, 녹십자의 뜻은 바로 동양에서는 복과 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녹십자 기원을 보면, 미국에서는 청색 바탕에 백십자 쓰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백십자, 적십자가 있으므로 현재는 뭘 하냐 그러면 바로 여기 보이는 녹십자를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시험에 나오는 거 지금 두 가지밖에 얘기. 시험에 나온다 그러잖아. 여러분 모든 것은 제가요, 시험에 나온다 그랬더니 여러분 또 누가 그래? 야,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자. 근데 아니지. 그래도 어떻게 우리는 수준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여기 알아둘 게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는요, 전국 안전보건 강조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전보건 강조기관이 하냐? 이때는 이제 점검 중에도 이런 점검해. 안전보건 강조기관에 특별 점검을 해야 돼. 이거는 사장에 가서 하겠지만, 특별 점검, 요것도 시험에 나와. 전국공은 또는 안전보건 강조기관에 하는 점검이 뭐냐면 답이 특별 점검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특별 점검으로 해요. 왜 그러냐? 안전보건 강조기관에 특별 점검을 하니까. 바로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안전보건 강조기관은 뭘 한다? 특별 점검을 한다. 다 표시해 놨잖아요. 시험에 나온다. 그 다음에요, 산업안전이 사실 목표예요. 안전 목표는
뭐니 해도 역시 인명이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존중할 줄.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또 기업은요, 바로 뭐냐 하면 손실 방지하고 경영경제라 그러는데 돈이 많아야 돼, 기업도요. 그래서 주가도 높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는요, 서로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또 직장도 어떻게 안전한 직장이어만이 서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다음에 가겠습니다. 여기 역시 바로 한 번 더 강조. 뭐 안전제일의 이념이 요것도 간혹 시험에 나온다. 매번 나오는 게 아니라 간혹 안전제일의 이념 뭐냐? 인간 존중이에요. 그럼 뭐냐? 이제 연결시킨다면 이때 곧 하겠지만 3장의 무죄운동의 이념도 뭐다? 인간 존중의 이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별점검이라는 것은 원래 기계기구 설비의 신설 변경 수리 등을 할 경우에도 특별점검하고 천재지변이 발생 후에도 특별활용하고 안전강조기간. 우리나라는 언제? 7월 1일부터 7월 30일 또 뭘 한다? 안전점검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의 이름을 대단하신 분을 누가 알았습니까? 게리를 알았습니다. 게리를. 그런데요, 하인리가 나와요. 저는 이분의 하인리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있지 않습니까? 벌렁벌렁하고 잠도 안 옵니다. 안전의 최고입니다. 바로 안전의 창시자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책에 안 나와. 이 하인리란 분은요, 사실 어떤 분이냐 하면 역시 미국이야. 미국의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보험 설계사인데 보험 설계사라는데 모든 사람의 재정을 책임져 줬다기보다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고 나는 게 사고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안전을 하게 됐어요. 아마도 하인리 때문에 밥 먹고 사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지만 대개 우리나라도 하인리 관련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 받은 분이 제가 알기로 한 100명쯤 될 거예요. 그러나 세계 전체는 엄청나겠죠. 이 하인리는요, 사실 일명 하인리의 재해 코스트 법칙인데 뒤에 나오지만 우선 먼저 하면 재해사고 한 건당의 직접 손해액을 A라고 하는데 이게 1이에요. 그럼 재해사고 한 건당의 간접 손실이 얼마나? 4예요. 그래서 A를 뭐라 그랬어? 바로 직접 손해액, B를 간접 손해액. 1대 4다. 그럼 직접 손해액은 10원밖에 안 되는데 간접 손해액은 얼마? 4니까 40원이야. 총 손해는 50원. 이렇게 만든 분이 누구다? 하인리예요. 하인리는 시험에 나온다. 계속해서 처음부터 지금 첫 강이잖아. 첫 강부터 마지막 강까지 하인리에 대한 이론이 나오고 이건 또 시험도 이래 나와요. 1대 4의 재해 코스트 법칙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하면 답이 하인리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는 하인리 법칙에 의해서 직접 코스트가 100원일 때 간접 코스트 얼마? 400원. 전체 코스트 얼마? 총재해 코스트는 500원.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꼭 잘 기억해야 돼.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게리 회장을 봤는데 하인리의 정말 안전의 창시자도 한번 볼까요? 네. 하인리 법칙은요, 여러 가지 뒤에 나오지만 바로 이분이 하인리입니다. 하인리는요, 바로 1886년에요, 태어났다가 1962년에 아마도 하늘에 가 계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분이 하인리가 되겠습니다. 하인리. 하인리는 우리는 1대 4도 했지만 1대 29, 300의 법칙을 만든 거 1대. 바로 대형 참사 이걸 가지고 메이저 참사라고 그랬죠. 이걸 가지고 이런 걸 사망이에요, 사망. 그 다음에 한 건의 그 사망 사고 있었다면 반드시 21건 미니어 경미한 사고가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300은요, 아무 사고 없는 무상해가 있었더래요. 그거 가지고 1대 29, 1대 29, 300의 법칙을 역시 만든 분이 누구다? 하인리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오면 내가 책임을 져요. 그래서 우리 하인리는요, 정말 위대한 분. 벌써 1대 4에 알았죠? 1대 29, 300의 법칙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여기 거룩하게 보이는 이런 분이 바로 하인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드디어 다음 문제는 역시 합격 날개에서요, 이런 것이 있어요. KS는 뭐 한국산업표준기구고, EN은 유럽기구고, IS는 국제표준기구. 오늘 이런 것은 수준 높이기 위한 거고요. 미연 방지 예방 철학고요. MP는 보전 예방, CM은 개량 보전, PM은 예방 보전. 이런 것도 이제 참고 사항이에요. 그런데 실제 CBT로도 들어가 있고 또 뭐냐 그러면 어디 실제 문제 운영에 들어가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뭐냐 그러면 실제 여러분이 이제 그 산업기사는 지금
CBT를 볼 거예요. 이렇게 볼 거고, 그 우리 기사는 지필고사라고 하는데 어디나 다 이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 미국의 한 기업 회장으로서 안전제일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한 후 안전의 투자자가 결국 경영상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데 공헌한 분은 누구다? 뭐라 그랬어? 바로 캐리잖아, 캐리. 또 지금 아는 사람, 하인리도 알죠? 하인리는 뭐다? 1대4 법칙을 만들었고 1대29, 300의 법칙도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인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바로 이 1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가 뭐라 그러니까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적 체계적인 모든 활동도 안전관리가 되겠지만 저는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는 평생 동안 안전관리하는 이유이자 목적은 건강해야 됩니다. 장수하셔야 합니다. 또 부자 되셔야 한다. 이걸 꼭 기억하고요. 또 안전제일을 창조하신 분은 게리다. 번호 1번이었다. 그뿐 아닙니다. 또 우리는 하인리를 만났습니다. 하인리는 안전의 최고 창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이분은 보험 설계사이고 두 분 다 미국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얼굴을 또 보았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뭐를 마무리했어? 1강을 마무리했어요. 그런데 2강에는 바로 이자 안전용어의 정의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1강을 마무리하고 1강이 정의도 했습니다. 2강을 뭐 보여드려서 왜? 예습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는 예습과 복습인데 바로 예습을 혹시 못하더라도 복습은 꼭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안전용어 정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2강에서 안전용어 정의를 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저와 함께 놀면 돼요. 공부는. 누가 그랬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요. 머리 나쁜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런데요.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정말 열심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쓰는 이런 분이 더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나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노는 거야. 즐기자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바로 동영상을 보시면서 책으로 제키면서 눈은 바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어디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책도 제키시면 저와 함께 한다면 건강한 자격증, 부자 되는 자격증, 바로 뭐다? 평생 줄지 않는 저축통장, 바로 안전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강 뭐다? 안전 용어 정의에서 만나겠습니다.